여러분 반갑습니다. 짱박사입니다. 전일 우리나라 증시가 마감하고 나서 갑자기 나스닥 야간 선물이 급격하게 밀리는 바람에 많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걱정과 우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렇게 갑자기 밀리는 모습을 보고 좀 약간 우려를 했지만 사실 가까운 지인과 어제 술을 늦게까지 진탕 마시면서 숙면을 취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면 또 생각이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술 마시고 푹 잤답니다. 사실 어제 찾아온 지인도 최근에 이제 주식을 시작을 해서 굉장히 무서웠다라고 하더라고요. 큰 폭락이 나올 것을 이제 두려워하고 걱정을 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천안함 때 천안함이 이제 그때 폭격을 맞은 폭격이라기보다도 어뢰에 의해서 침몰을 했을 때 우리나라 전쟁 난 줄 알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삼성전자는 하한가를 안 갔는데요. 대부분의 종목 다 하한가였고요.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10%대, 뭐 현대차 마이너스 10%. 저는 그 당시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있었다 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하루에 마이너스 10% 하락을 하고 그 다음날도 그 비슷하게 하락을 하죠.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돌이켜 보면 그때 두 번째 하락을 할 때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털어서 때려 박았던 게 인생에서 아주 큰 교훈이었고 그 당시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외국에서 유학을 했고 유학할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2018년도도 마찬가지죠. 2018년도 미중 무역 분쟁이 터졌을 때 지금보다 훨씬 깊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마이너스 7%, 6%. 그리고 뭐 고점 대비해서 종합 주가 지수가 26%였던 것 같아요. 작년 8월달, 재작년. 그 엄청난 고통도 이겨냈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공포에 사서 환히 팔아야 된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이번 다행히 반등이 나와줘서 굉장히 다행이지만 앞으로가 저는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 이 시장에서 지금 어제 국내 증시의 하락과 미 증시의 하락은 우리나라 증시가 선도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판이 바뀌어 버린 거죠. 우리나라 증시가 먼저 빠지면서 그 외 국가의 하락의 여파를 던져준 꼴이 된 거고요. 오늘 밤 미 증시가 반등을 하는데 이 반등의 폭이 예를 들어서 크지 않고 재차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아직 바닥을 찍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 증시가 버텨주고 그와 동시에 국내에서 이런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호재성 발표가 줄줄이 나와준다면 이런 위기를 뭐 단기적으로나마 극복을 하고 또 지그재그 롤링으로 또 행보 조정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반등이 나와서 다행이네요. 자, 그럼 시황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바이러스 여파로 미 증시가 어제 3%대 폭락이 나오면서 마감했습니다. 장 개시 전에 일단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윗과 함께 전일 국내 증시가 선반영한 영향으로 인해서 아주 제한적인 하락이 되면서 바로 반등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이제 좀 줄어든 거. 전일은 하루에 200 몇 명이 막 늘어나고 그랬죠. 아무래도 주말에 이런 확진자 부분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우려가 쌓였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희석이 되다 보니까 조금 하락이 잠잠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반등 속에서 또 정부의 이제 구두 개입이 있었죠. 환율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환율도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직 환율은 1200원대 위에 있기 때문에 환율 안정이 추가적으로 나와줘야 좀 더 안심하고 시장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환율이 조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환율이 아래로 꺾이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부터 비중을 본격적으로 실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은 양호한 수급으로 코스피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코스피 기준 연 이틀 동안 외인의 대량 매도가 좀 이어지면서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락폭에 비해 반등이 너무 약한 거죠. 코스피는요. 외국인들이 어제도 7천억, 오늘도 7천억, 대략 뭐 1조 4천억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시총 상위 종목들을 때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기관들도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부담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이 사태가 어디로 튈지는 사실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조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반대로 오늘 시장을 보면서 반대로 오늘 시장을 보면서 느낀 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느낀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 업종 대표주들만 올랐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코스닥 전체 종목 1080개가 올랐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종목은 올랐겠죠. 그 종목 안에서 업종 대표주는 더 많이 올랐어요. 5G의 대장 KMW가 올랐고, 뭐 이노와이어리스랑 HFR은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폭이 적었다 생각을 하고요. 2차 전지 그동안 빠지지도 않았는데 오를 때 오늘 신고가 나왔습니다. 신고가. 왜 강조를 하는지, 왜 이쪽을 봐야 되는지를 시장에 알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고가가 나와버렸으니까 이 어려운 장에서요. 그리고 비메모리 섹터, 비메모리 섹터 이런 부분,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안에서 이 5개 섹터 안에서 대장주를 들고 있느냐 없느냐가 제가 봤을 때는 계좌 수익을 내냐 못 내느냐 같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종목을 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종목을 매매를 했지만, 대장주는 살아있고 아닌 종목은 손절 처리가 되고 손실이 나고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주도주의 압축을 해 가야 되고, 주도주로 비중을 점점 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이제 하락이 나오더라도 하락이 제한적일 거며 상승 시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 신용장구는 시장의 롤링 과정 속에서 녹아들 것으로 일단은 보여지고요. 시장 아직 바닥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대신 조심조심 대응해야 되며 업종 대표주 위주로 압축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정부의 추경 부분과 금리나 카드가 나올지 봐야 되면, 그 부분이 확실히 나온다면 코스닥 쪽을 필두로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채권을 또 팔아야 돼요. 정부가 채권을 팔아서 추경을 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에서 이 엇박자가 나오고 바로바로 진행이 안 된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해 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시장 수급은 코스닥은 오랜만에 좋았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개인들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사실 오늘 오전에 갭이 좀 크게 떨어져서 폭락이 나오기를 개인적으로 무지하게 바랬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가에 전부 다 잡을 계획이었었는데, 시가 갭이 나스닥 선물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서 개인 투자자 반대 매매가 생각보다 적게 나가지 않았나 싶긴 해요. 그러나 장 후반 들면서, 즉 지수가 상승하면서 개인들의 대거 매도가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직은 이 신용 잔고가 나오지 않는데 조금 변동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용이 안정화가 돼 가고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로 보면
정보를 보면 대부분의 종목은 오늘 매수가 들어왔는데 특히 이제 우량 기업 쪽 그리고 IT 하드웨어 쪽 IT 하드웨어, 제약바이오, 반도체, 통신 들어오는 섹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 반등할 때 어느 섹터가 반등하는지 제약바이오는 뭐 대표적으로 뭐 센트럴 헬스케어 있겠고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 치더라도 IT와 반도체, 통신은 꼭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해외 증시 한번 볼게요. 해외 증시. 차트가 좀 지저분한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나스닥은 전일 개파락을 크게 했습니다. 개파락을 4%대 개파를 하고 이 갭을 거의 크게 메꾸지도 못하고 조정이 나왔는데요. 일단 일목균형표상 이 의문 구역에 처음으로 닿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9,000포인트를 깰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나스닥 증시가 이 구간에서 이렇게 갔다가 반등을 하겠죠. 반등을 해서 무슨 이유에 의해서 깨진다면 국내 증시가 이때는 진바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나스닥 양한 선물이 지금까지는 뭐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볼까요? 나스닥 선물이 지금까지는 뭐 1.3%로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증시 오늘 밤에는 당연히 소폭 반등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환율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환율만 괜찮았다면 오늘 조금 더 과감하게 베팅을 많이 했을 건데 환율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테슬라도 어제 하락을 피해가지는 못했고요. 이제 이게 아일랜드 갭이 돼버릴지 이제 그게 관건이겠지만 현재 미 증시의 주도주가 테슬라기 때문에 바로 쉽게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밀리더라도 가장 먼저 반등하는 게 테슬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플도 다 밀렸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전부 다 밀리는 흐름이었는데 일단은 양봉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미 주도주들 안에서 오늘의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자, 국내 지수 보죠. 국내 지수. 일단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강함을 보였어요.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 630포인트를 주말 라이브 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이제 650포인트 아래에서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고요. 오늘 이제 새 종목을 매수를 하면서 일단은 끌고 넘어가게 됐고 운 좋게 윗구간에서부터 매수를 했던 종목이 2차 전지 종목들을 매수를 했는데 운 좋게 시장에서 신고가가 나와서 이 하락의 상승의 기쁨을 좀 누릴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지금 코스닥의 경우는 코스피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이에요. 이 흐름 자체에서. 근데 여기에서 저는 V자 바로 반등을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이런 구간까지 반등 이후에 다시 재차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한 다음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만약에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왔다면 V자로 강하게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으로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싶고 지금으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내일 일부 못 가는 종목의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를 일부 해놓고 그리고 이제 강한 종목들 시장 대비 퍼포먼스가 좋은 종목들은 그냥 다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바로 깨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종목들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먼저 삼성전자는 오늘 시장 대비 무지 강했습니다. 시초가부터 아마 따라 붙었다면 삼성전자를 가지고도 3% 수익이 가능했던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삼성전자 가지고 하루 3% 내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내일 이제 올라갔다가 또 조정을 받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바닥에서 움직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오늘 상대적으로 밀렸는데 하이닉스는 61선 기다렸다가 61선 부근에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가 좀 아쉬웠어요. 오늘 대형 우량주는 아무것도 손을 못 댔는데 삼성전기도 수급이 괜찮아요. 좀 아래에서 잡으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LG화학은 오늘 호재가 하나 났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 미국의 다른 루이스 뭐라고 하더라? 한번 볼까요? 테슬라 대항마 루시드 모터스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공급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 모멘텀이 또 생겼다라는 것은 굉장히 2차 전지 섹터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눌렸을 때 이번에 뭔가의 이슈가 있어서 눌렸을 때는 꼭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LG전자를 사실 언급을 했지만은 LG전자보다 더 좋아요. LG전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LG전자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LG전자 이 구간에서 바닥 잡으면 매수로 대응하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PPI 같은 종목, PPI 같은 종목은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저는 나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제 손절을 하고 오늘 다른 종목으로 갈아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반등하면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매도 안 해도 되죠. 매도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매도하면. 삼성 SDI 아직도 추세 좋아요. 무너지면 지금 30만원 깨면 매수 봤는데 아직까지 이탈을 안 와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오늘 2차 전지 이야기를 하다가 에코프로 BM은 못 들어갔고 코인테크를 저도 오늘 매수를 좀 했어요. 코인테크 매수를 하고 지금 오전에 밀릴 때 이 구간에 밀리고 올라올 때 3만원 아래에서 매수가 됐고 지난번에 이 구간에서 이미 들고 있었으니까 이때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들고 있고 이때 매수해서 추가하고 이때 불타기 해서 아직까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락할 때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해서 들고 가고 있고 지금 신고가가 나왔는데 내일장 소폭 밀렸다가 강하게 밀어 올려 주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자동화 장비 관련주기 때문에 같은 2차 전지 안에서 이제 수혜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기업이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실적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경하이테크 폴더폰 관련주는 세경하이테크만 보시면 돼요. 지금 봤을 때 탑픽은 세경하이테크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경하이테크 보시고 그 밖에 이제 뭐 캠트로닉스도 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추세가 조금 불안불안한 종목이고 여기서 에스코넥이 지난번에 언급드리고 많이 밀렸는데 에스코넥도 아직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들은 에스코넥이 KH바텍의 후발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함께 묶어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쪽 나무가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인데 아직 추세가 살아있죠. 이런 종목은 지금은 들어가면 안 돼요. 시총이 낮아서 시장이 하락장에서 반등할 때 아니고 시황이 좋아졌을 때 들어가면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관심 종목으로 손오공. 오늘 손오공 매매를 한 3번 정도 했었어요. 손오공 매매를 여기 사서 여기서 팔았는데 한 2번 했겠네요. 여기에 사고 여기 사서 여기에 전량 매도하고 여기에 못 들어갔습니다. 좀 두려움이 있어서 못 들어갔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N자형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올라가는 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대비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져 있어서 관심 종목으로 하나 보고요. 그 다음 센트럴모텔 테슬라 관련주죠.
일단 방향을 좀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는 거고, 짧게 이 안에서만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21선 추세를 이탈해 놨기 때문에 길게는 안 볼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21선이 아래 버티고 있는 이런 구간일 때는 좀 더 좋은데, 지금 21선도 이탈을 해서 이 안에서 이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짧게 내일 짧은 구간에서의 매매만 보려고 해요. 반대하면 4,000원 정도까지. 아무래도 이제 오늘 밤에 테슬라가 뭐 자연적인 반등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서울식품. 오늘 이제 서울식품을 매매를 했습니다. 오늘 서울식품을 상한가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기법이라 하기도 그렇고, 네, 이런 자리죠. 이제 주식이 급하게 올라왔다가, 네, 급하게 올라서 조정을 받을 때 이 맥점이 되는 구간에서 대반등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매수가 돼서 여기서 또 매도하는 이 발매도가 돼버렸어요. 발매도가 또 여기서 매도를 하는, 네, 좀 엄청나게 많이 모을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거래대금을 터쳐놨기 때문에 2천억짜리 거래대금을 터쳐놨기 때문에 내일도 하루 정도 더 움직임이 있을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일단 여기 있는 매물을 소화하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급등주 좋아하시고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만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CJ 시푸드도 같은 명목에서 보는 거고요. 이 매물대를 돌파하고 살아있는 몇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단타 정도야 뭐 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힘든 장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잦은 매매보다는 일단 시장 관망하면서 그냥 좋은 종목 들고 진득하게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계좌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테니까 다들 힘내시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